n개의 점을 선의 사용을 최소화해서 연결한 그래프를 스패닝 트리라고 부릅니다. 스패닝 트리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10여 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회상해 보도록 하죠. 경우의 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략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풀었죠. 그 중에서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가는 최단 경로 개수를 구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경로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셀 수 있었던 것은 경로 그림 대신에 경로의 이름을 셌기 때문입니다. 문자열 혹은 숫자열처럼 세어본 적이 있거나 비교적 세기 쉬운 표현을 찾는 것이 어쩌면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가능하다면 세야 될 대상에 좋은 이름을 붙여야 한다는 거겠죠. 우아하게 표현하면 1대1 대응을 찾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것이 그래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는 건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너무 명백해서 1대1 대응임을 굳이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에 문자열을 대응시켰다면 문자열로부터 복원할 수 있어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문자열로부터 그림으로의 복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패닝 트리로 돌아가 보죠. 트리에 이름을 붙일 건데 아래 기재된 사실이 사용됩니다. 연결된 선이 하나인 점을 잎이라고 하는데 트리는 최소 2개의 잎을 가집니다. 증명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00년 전 수학자 프루퍼는 가장 낮은 번호의 잎을 제거하면서 이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시죠. 현재 가장 낮은 번호의 잎은 3입니다. 제거된 3을 적고 연결되어 있는 2를 아래에 적습니다. 3, 2 순서쌍을 선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다음으로 3을 제거한 본체는 트리로 볼 수 있습니다. 남겨진 트리에서 가장 번호가 낮은 잎은 4죠. 이번에도 4를 제거하고 연결된 2를 아래쪽에 적습니다. 차례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하단의 4개의 숫자를 트리의 이름으로 쓸 겁니다. 트리에서 6 이하의 숫자가 사용된 4자리 중복순열로 함수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중복순열과 1대1 대응이라는 사실은 기억하고 갑시다. 아까 보았던 경로 문제만큼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1대1 대응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하단의 마지막 수가 선택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하단의 마지막 숫자는 항상 가장 큰 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6이죠. 트리는 항상 2개 이상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이 잎이라 하더라도 더 작은 번호의 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수는 제거될 기회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이니 제거합니다. 점이 6개일 때 간선은 5개고 6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 번씩 제거되는 게 맞겠죠. 상단은 가장 큰 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상단의 숫자들은 아래 4개의 숫자로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트리를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의 방식으로 점들을 제거해 나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관찰해 보시죠. 서로 다른 트리였음에도 두 윗줄은 같습니다. 고유한 식별자로 쓸 수는 없죠. 그럼 아래 4개의 숫자로 위에 지워진 숫자들을 복원해 봅시다. 그게 가능하다면 트리에서 숫자로의 함수가 1대1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개의 트리가 중복순열 하나에 대응되었다면 복원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두었던 6을 복원시켜 줍니다. 최초에 제거된 녀석은 아래쪽에 있는 1, 2, 6과는 다른 녀석일 겁니다. 아래쪽 숫자들은 제거될 때 나무 본체에 남아있던 녀석들이니 처음에 제거됐을 리가 없겠죠. 1, 2, 6을 제외한 나머지 3, 4, 5 중에서 가장 작은 3이 첫 번째 제거 대상이었던 겁니다. 3이 가장 작은 것은 확실하지만 정말 연결된 선이 하나뿐이었을까요? 3에 연결된 선이 2개 이상이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라면 3이 제거되기 위해 1, 5 중에 뭔가가 제거돼야 그 다음에 3이 제거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어느 하나가 제거될 때 3이 아래쪽에 등장했겠죠. 아래쪽에 3이 등장한 적이 없으니 3에 연결된 선은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제거된 녀석을 복원했습니다. 두 번째 녀석을 복원해 봅시다. 첫 수의 복원이 끝난 다음에 그 아래 본체에 붙어있던 녀석은 진행 과정을 생각해보면 아래쪽에 있던 숫자에서 3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겠죠. 3이 떨어져 나가면서 아래쪽에 붙어있던 숫자, 지금은 2지만 뭐라고 하더라도 연결된 선이 하나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거될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가려둔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을 복원하는 과정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3은 처음에 제거되었으니 3이 다시 제거될 수는 없겠죠. 한편 아래에 있는 2, 2, 1, 6은 이후 과정에서 제거되는 점에 연결된 본체의 점들입니다. 이것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제거되었다면 쓰여질 수가 없죠. 그리하여 이번에도 1, 2, 3, 6을 제외한 나머지 4, 5 중에서 작은 수인 4가 복원 대상인 겁니다. 아까와 같은 이유로 만약 현재 단계에서 4가 2개 이상의 선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아래쪽에 4가 등장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4는 연결된 선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됩니다. 4를 복원했으니 아래쪽에 있는 숫자는 가리고요. 3, 4, 2, 1, 6이 보이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숫자 5밖에 없죠. 5를 복원하고 아래쪽을 가립니다. 지금 보이는 숫자는 3, 4, 5, 1, 6입니다. 보이지 않는 숫자는 2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가리죠. 마지막으로 1을 복원시킵니다. 이 과정을 일반화해 봅시다. 가려진 n을 보이게 만듭니다. 현재 n-1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 없는 숫자가 최소한 하나는 있겠죠? 아래에 없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를 x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아래쪽을 가리고 여기에 없는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를 x2, 다시 아래쪽을 가리고 여기 없는 숫자 중 가장 작은 녀석을 x3 차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의의 중복순열에서 스패닝 트리를 복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트리에서 중복순열로, 중복순열에서 트리로 가는 1대1 대응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 결과 스패닝 트리의 개수는 n의 n-2승이 되겠죠. 모든 경우의 수 문제가 좋은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도한 방법들이 막혔을 때 문자열 혹은 숫자열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건 결과값을 계산하는 방식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적절한 표현법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